바지를 입고 출근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지를 입고 가면 그래서 어디 소비자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항상 짧은 스카트에 진짜 그리고 발가락이 보이는 그런 신발이나 지금은 뭐 운동화가 유행이라 많이 신으시지만 옛날에는 운동화를 신거나 그러면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희는 누가 너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들만의 그 원칙을 이루어가면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제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네. 6학년 제가 5반이에요. 지금 이제 6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믿질 않으세요? 근데 유치원이 있어? 이렇게. 예, 미아동에 인수 유치원이라는 데 다녔어요. 정말 그때는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이 교실의 4분의 1 정도의 슈퍼를 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슈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이만한 유리병에 사탕을 이렇게 넣은 거 아마 오래되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탕에서 한 주먹 딱 집어서 주머니에 딱 넣고 나가면 무슨 골목대장처럼 쫙 씁니다. 동네 친구들이. 그때는 그 눈깔사탕 하나 먹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잖아요. 예, 그렇게 진짜 사탕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68년도에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용사이셨거든요. 그래서 몸을 다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난리가 저는 그 어릴 때죠. 제가 6살, 뭐 7살 이때니까 물이요 길에서 이렇게 뜨는데 제 기억으로 기억나는 게 해병대 있잖아요. 해병대 보트가 우리를 태워서 산 위로 데려다주고 막 이런 기억이 나요. 일명 말하면 그 작은 그 슈퍼이지만 경신상이라는 슈퍼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사남매를 데리고 낚싯대 하나 탁 들고 무슨 낚싯대 하나 탁 들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짜. 그런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즐거운 행복은 아주 단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엄마가 무엇 하셨냐면 뭐 옛날 노인들 뭐 배운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머리가 지금도 요만한 그 엽서에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다 쓰시는 분이에요. 우와. 그런 분인데 뭘 해봤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애들이 6남매거든요. 얘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야?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6남매 엄마가 뽕나무 밭에 가서 뽕잎을 따야 돼. 그래서 우리 막내 2동생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일을 저지르잖아요. 아유 내가 얘네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시 큰 딸이나 큰 우리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막내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엄마 내가 걔네 둘이 데리고 학교 갈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 둘을 데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니네 둘이 여기서 어디 가면 안 돼? 이 모래사장에서 꼭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얘네들이 울었다 싸웠다 막 얘기 들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아유 뭐 도대체 어느 새끼들이 저렇게 선생님 죄송해요 제 동생들인데요. 야 내 동생 데리고 집에 가.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공부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셨고 완전히 선비셨어요.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명신아 일로 와라 오늘 뭐 배웠니? 명신아 일로 그래서 진짜 이런 공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학교만 갔다 오면 그렇게 얘기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오이 공부 꽤나 하네? 라고 했던 이명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네, 즐기는 사람 아니구나. 막 행복의 날개를 다른 듯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언니하고 저한테 이제 동생 넷은 너희가 키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 넷을 우리가 이렇게 그 큰 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니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나이 또래에 돈을 벌러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혹시 맞아요. 공순이로 가야 됩니다. 네, 공순이. 이게 윙크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덥죠? 네. 아무리 좋아도 네. 네. 그렇듯이 정말 네.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언니가 아니야. 너는 나는 학교를 못 다녀도 너는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언니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 이거 뭐지? 나는 공부를 이런 생각만. 그래서 취직을 해서 한 2달인가 3달 됐을 거야. 지금의 우리 신랑이 저한테 이 양은 왜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진짜 이 양은 왜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뭘 하겠냐면 그냥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분명히 내 동생을 니네들이 책임져서 키워줄래? 라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 나는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할 거야. 분명히 올 1년 준비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신랑이 제가 공부 시켜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줘요? 아니 학비 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나이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될 때까지. 저는 내 나이를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가? 내가 일찍 결혼했다는 게 내 인생의 핸디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까지도 내 나이를 한 3살 정도 이렇게 엎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간 거잖아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내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면 가는 방향을 채워줘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저희 신랑이 그때 10만 원 가져다 줄 때야. 예, 10만 원 가져다 줄 때 10만 원을 딱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7만 원 저축해 이렇게. 어머나지요. 예, 7만 원을 저축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야. 근데 그때는 신랑이 주는 그 돈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7만 원 저축을 하고 3만 원에서 어머니가 쌀 갖다 주시니까 2만 원은 생활비 쓰고 한 달에 2만 원은 생활비 쓰고 그리고 7천 원을 국민서관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7권인가 그 책을 매일 100일도 안 된 애기한테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얘가 디즈니랜드 책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고 막 얘가 금방 우리 아들은 하버드대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녁에 저희 신랑이 이게 뭐야? 아 내가 이거 샀는데 있잖아.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반품해 이렇게. 반품?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는 다락에다가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읽어주고 밤에는 다락에 반품하고. 그런데 그때의 그 7천 원이라는 그 돈을
저는 내가 옷 안 사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 사입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옷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하지? 옛날에 우리 아시죠? 예, 내루를 이렇게, 내루식 아세요 혹시? 옛날 어른들? 예. 거기에다 솥 이렇게 올려놓고 뜨거운 물 데워서 아침에 신랑 세수할 때 그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서 세수하게끔 해줬잖아요. 그 위에다가 치마를 이렇게 했는데 치마가 쎄하면 동그랗게 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그냥 무늬처럼 입으면 되지 뭐. 예. 없으면 용감해집니다. 그렇게 했던 이명신이 우리 아이한테는 충분하게 제가 막 하려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너무도 감사한 게 그냥 툭 던지면 다 머릿속으로 쓱쓱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스펀지처럼 너무 이쁘게 이다락스 던져주면 다 풀고 다다락스 던져주면 다 풀고. 저는 우리 아들이 무슨 특이한 어머 내 머리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니? 막 이랬죠.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를 들어가려 하는데 얘가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외국인이 있으니까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너 왜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너 영어 할 줄 알아? 막 뛰어가가지고 얘기했어. 와가지고 저 사람 뭐 물어보대? 아니 별거 없어. 시청 물어보던데 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라고 알려줬지.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맞아.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과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같이, 왜냐면 영어를 전교에서 1, 2등 하니까 엄마가 야 종원이 있잖아, 걔 같이 이렇게 막 과외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 과목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걸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과외를 보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종원아 저희 신랑한테 과외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내가 은행 털어올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신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인생은 부모가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스포츠같이 이다락스 다다락스 하던 우리 아들이 아이고 됐어 너는 그냥 엄마 아빠 닮아가 이렇게 해버렸다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집이 월세야 전세야? 만약에 전세면 월세를 가고, 너희 집이면 팔고 전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너 그렇게 하냐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그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딸이 셋이 있는데 진짜 서울의 훌륭한, 아시죠? 훌륭한 대학교 셋을 보냈고, 그리고 아들이 우리 종훈이하고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의사 박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나이에는 박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분이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 레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아이인데 내가 부모가 부족해서 그 아이가 거기에 못 간다 한다면 평생을. 근데 그 엄마가 너 나중에 쟤 커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쟤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엄마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야?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니라고. 집에 와서 정말 너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정진순 리더님이 옛날에 같이 이렇게 배불러서 앉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 짬뽕 내기야. 아 좋아요. 그리고 동양화를 그려가면서 같이 나눠서 먹고 그랬던 우리 형님 여동생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야 종훈아 우리 아메이 해보지 않을래? 아이고 이모 성격 알잖아 우리 신랑. 나 뭐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자 하는 50만 원이라는 돈을 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진순 리더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메이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돈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은
진정으로 어떤 걸까요? 저는 50만 원에 대한 꿈이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정말 저는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장 너무 진짜 감사하게 나한테 와닿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AP가 13개 이상 그뿐인가요? 핸드폰만 있으면 소비자 집에 가서 다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문해 줄 수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옛날에 아마 이 무대 반쪽 되는 무대 반쪽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한창호, 정진순 두 리더님이 계시던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가면 국어노트가 2개 있었어요. 그 하나가 허수경 사연이 거, 하나가 이명실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특별하게 제품이 이렇게, 지금은 제품을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때는 전 제품이 디시드랍스, LOC, SA8, 줌, 카오시, 거기에 플러스로 된다면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사님 오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져갈게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수민 사장님한테 사장님 있잖아요. 레그를 그려놓은 그걸 사장님 오늘 이 집에 갈 건데요. 이 집에서 요 집에 요 사람 만나고 요 사람 만나고 요 사람 만나고, 그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저는 3개월에 SP를 했어요. 1000만 PB를 3개월에 했어요. 3개월 딱 하고 나니까 나 진짜 우리 아이의 50만 원을 할 수 있겠다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면서 미치게 다녔습니다. 미치게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대구에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센티리아에서 티켓팅 이런 것도 그렇고 넬리 사회를 제일 처음으로 본 사람이 접니다. 네, 제가 처음에 넬리 사회를 봤어요. 그렇게 막 진짜 뛰어다니고 행사에 일하는데 진짜 막 했던 이명신인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있잖아요 아줌마. 네. 내가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근데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 잘 받으시고 지금은 아마 교육 잘 받으시고 이따 만나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분을 여기다 놔두면 교육 다 받고 나서 나보다 스마트한 누군가를 가서 찾아가서 할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내려오실래요? 그래서 위에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사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비즈니스 키트를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 돈 안 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내일 가져오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키트를 했고 그 다음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대구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대구를 내려갔는데 가니까 신랑은 옆에 계시고 와이프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이 진짜 뭐 써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키트를 놓고 집에 왔어요. 그날 저희 두 분이 엄청난 전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렇게. 근데 그 여자분이 그냥 SA8을 가방 빨으려고 내놓은 데다 그냥 툭 던진 거예요. 통째로. 그런데 그 가방에 이렇게 얼룩진 SA8이 때가 싹 진 거야. 왠지 아시죠? 생분해가 되잖아요. 저희가. 쫙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야 이거 뭔데? 아니 내가 손 하나도 안 댔는데 가방이 싹 빨아졌다. 이거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거는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 2개만 갖고 와보소 이러더라고요. SA8 2개 가지고 제가 SA8 2개하고 디시드랍스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저희는 손에 묻지 않아 묻어도 우리 주부습진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세제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달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대구를 갔습니다. 정말 뛰어다니게 다녔어요. 여러분 엑셀 가지고 대구에서부터 출발해서
대전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오늘 막 이렇게 악셀을 밟고 가잖아요. 가서 이거 비행기가 달렸나 봐. 이렇게 날개 달렸나 봐. 왠지 아세요? 저희 신랑이 내가 너무도 하고 싶어 하고 우리 아들의 핑계를 대니까 막 말리지도 못하면서 근데 무조건 6시에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6시에 들어와. 근데 대구에 있는 대전님은 6시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근한 그분하고 소비자 데리고 오신 분한테 어줍지 않은 사업 설명하고 데모하고 그걸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막 해서 보여주는데 다음에 가면 또 아줌마가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계시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신랑이 6시에 들어와 이거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가 원하는 걸 엄마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동생을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스불 켜지 못하게 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 귀가 여기서 들려서 여기로 나가잖아요. 갔다 오면 애들은 집안은 난장이고요. 이렇게 엎어서 자고 콧물 눈물에 막 이래서 자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술이 커나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놈의 애편에 또 안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딱 들어와서 내가 퇴근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자바라 문이 이렇게 닫혔던 그런 집에 살았는데 자바라 문이 닫혀서 바깥에 서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열쇠를 딱 잠궈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현관 그 도끼다시 그거 아시죠? 도끼다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침이 되면 본인이 출근해야 되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명신이 대단하더군요. 그냥 아멘이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주려 하는 그 힘이 워낙에 내가 갖고자 하는 힘이 컸기 때문에 뭐 중요치 않아 이렇게. 그래서 저녁에 이제 좀 이렇게 들어오면 재터리가 시커멓게 쌓여 있어요. 너 들어오면 두고 보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재터리가 그냥 흰날개로 확 해서 검정 눈이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뿌려는 그 힘이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워서 그랬어요. 나는 내일 있잖아. 나는 내일 있잖아. 이렇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삐삐가 어디 있어요? 삐삐도 핸드폰 전화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9시에 전화가 딱 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정진순 사장님 전화예요. 받지 말아야 돼 이거를. 너 여태까지 집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받지 말아야 돼. 근데 혹시 소비자가 야 그 주방세제 좀 하나 바꿔봐라. 그 전화할 것 같아서 받아요. 아직도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 네 지금 나가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정사하면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 형님 친구분이 소개해준 그 집에 가서 막 얘기하고 어떻게 했느냐.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6시에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집에 가서 대몬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왔어. 또다시 대몬. 한 분이 와 또다시 대몬. 대몬을 한 집에서 10번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에서 아유 잘 봤어 이제 그래 알았어 디시드랍스 한 개만 사셔도 너무 감사한데 잘 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퉁퉁거리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연극하는 걸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와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전화가 와요. 야 네 모습이 너무 이쁘단다 야 그 구두 닦은 거 그걸로 한 거 있잖아 왜 그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어떤 부동산에 갔어요. 우리 파트너가 나를 데리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이리 앉고 그때도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좀 살이 쪘지만 그때는 엄청 날씬했거든요. PT까지 갈 때 5kg가 빠졌습니다. 5kg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그 복덕방에 칠판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저를 커피 한 잔 가지고 온 다방 내지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기분 나빠 진짜. 저는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소비자는 내가 찾아간 거지 그들이 저를 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천에 어떤 할아버지가 정수기를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지금 이렇게 손톱이 있는데 대천에 그 할아버지한테 갈 때는 손톱 다 지우고 손톱 다 깎고 정말로 그냥 착하디 착한 그런 여자로 가서 아우 있잖아요 어르신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이렇게 해서 하루 만나 이틀 만나 세 번째 만나 아우 있잖아 언니 뭐 형부 뭐 형님 이런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내성적으로. 왜? 제가요 우리 앞집에 있는 이연래 리더님을 내가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메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아메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8층에서 분명히 타서 내려오는데 아메이가 그럼 1층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씨 오늘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원규랑 놀다가 아유 이놈 때가 왜 이렇게 안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있잖아요 아줌마 우리 엄마가 하는 그 아메이 그거 있는데 거기 에로시로 닦으면요 싹 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뭐 떼지는 거 있다면서요. 종훈이가 얘기하던데 그거 좀 바꿔봐봐요. 너무 나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의 소비자가 생긴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에로시를 드리면서 GNH 로션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이거 GNH 로션 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공짜로 쓰실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갈마동에 있는 픽업에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이야기는 그때 그 신랑분하고 같이 거기를 오셨어요. 근데 그 신랑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가만있어 봐 이거 앞집에 여자가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큰 그룹을 보셨습니다. 우선 이 아이템을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분들을 봤어요. 이거 내가 할 거예요. 너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먼저 에메랄드를 가셨어요. 정말.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 뒷집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아파트. 그럼 저희 신랑은 저는 매일 우리 신랑은 매일 술 먹고 늦게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와야 문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열어놓고 907호 908호 문을 열어놓고 엘리베이터 땡하면 진짜 그 오영기사님 이 사람 빨리 가 신랑 왔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 사장님네 집에서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너무 감사한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는 100% 200%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 아이고 당신이나 배우려면 배워 이 사람아 일로 와.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일로 와. 이 아메이는 비즈니스야. 똑같이 스폰서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 두 분이 데모 키트를 딱 놓고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막 해서 여기다 구두약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서요. 그러면 이 사람 빨리 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멋지게 미팅을 하면서 2년 만에 에메랄드를 갔습니다. 에메랄드를 가니까 제가 너무 신이라는 거예요. 아유 뭐 기가이 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2년 만에 에메랄드 간 첫 여행을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를 가야 돼. 근데 이 아메이가 얄미운 게 뭐냐면 아메이에 점도 안 찍은 우리 신랑을 꼭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혼자 간다 하면 안 보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식탁에 놨다가 소파에 놨다가 막 이랬어요. 도대체 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냐고. 요번에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요. 우리 결혼해서 10년 됐을 때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 신랑 힘으로는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따라와 주는 거야.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이 따라갈게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저희 신랑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메이 이어 남녀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녁에 딱 들어와서 뭐라 해? 아이고 그 팔불축 같은 새끼들 말이야. 또 뭐가 또 기분을 또 저렇게 건드린 거야. 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메이 에이브들은요 너무도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테이블에 쫙 있을 때 예,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 밥 먹으면 되는데 와이프를 꼭 앞장을 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네, 근데 꼭 앞장을 서서 같이 먹게 하고 즐기고 파트너들하고 우리 신랑이 보기에는 그런 문화는 모르는 문화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에 왔는데 아유 다 팔불줄 새끼만 있지 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네. 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을 갔다 오고 그 해에 괌으로 첫 여행을 갔습니다. 우와. 해외 여행을 여권을 만들어서 첫 여행을 갔어요. 너무 비행기를 탔는데 뭐 제주도에 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 근데 괌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또 창가에 앉은 의자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야,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가 했잖아. 내가 해서 당신이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 그러면서 그 창밖을 보면서 제가 내가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알지? 알지? 이렇게. 네, 나 혼자서 그렇게 해서 첫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행을 5대양 6대륙을 다 다녔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기죠. 요번에 우리 라인에 이제 치과 원장이 우리 골드 소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형수님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누리 아파트에 형수님처럼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우리 케언즈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월에 대만 가야 되고요. 3월에 포르투갈 가야 되고요. 또 다음에 11월에 푸켓을 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멋지게 플러스 알파로. 그런데 예, 50만 원의 그 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저는 두 아이의 수능 시간에 수능 보러 가는 날 한 번도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중국의 하이난에 있었고 한 번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한테 종훈아 너가 보려 하는 그 수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해변에 모래 아래 불과해.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최선만 다해라고 얘기해. 최고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이한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도 신나게 즐겁게 수능을 보고 딱 나와가지고 저는 여행 갔다 그날 딱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야 너 어디냐? 나 지금 공항. 뭐? 오늘 수능 안 봤어? 봤어. 야 이 미친아. 저희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어디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냥 수능 본 날 맞아. 아유 미친년이 따로 없네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 미쳤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영어 만점 맞았어요. 또 겁넘네. 제가 그랬죠. 엄마 잠깐 기다려보세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렇게 EBS에서 하잖아요. 엄마 나 진짜 만점 맞았어. 진짜 영어를 만점 맞았더라고요. 제가 신이 날까 안 날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잿더리 날리고 압력분석 뚜껑 날리는 거 그거 아무런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충분하게 그 아이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수능 보고 영어 프리토킹 일어 프리토킹.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조금 우리 아들이 재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영어는 필이야. 진짜 치사. 너무도 재수 없는 놈이에요. 예. 엄마 영어는 필이야. 필이 느끼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요즘에 너무 웃기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수능이 딱 끝나잖아요. 그 수능 시험 점수를 지금도 구해가지고 엎드려서 수능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다른 데 갈래? 내가 이러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어머니 본인 체크예요. 이해되세요? 본인 체크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는 토익 토플을 지금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걸 왜 봐? 어머니 본인 체크예요. 우리 그 며느리의 그 전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적인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런데 정말 그 생활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우리 딸내미는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똑같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다가 예능에서 예고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랑이 예고 보낸다고 할 때 정말 말렸어요. 미쳤지.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50만 원도 했는데 뭐 500만 원 못할까?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예능을. 근데 가야금 자체도 그냥 가야금만 사는 게 아니라 연습령이 따로 있고요. 연지형이 따로 있고요. 12연이 있고요. 또 저기 9개가 있고요. 너무 가야금 몇 개인 거예요. 교수님도 그냥 한 교수님이 아니야. 네. 연습시키는 교수님이 따로 있고요. 또 체크하는 교수님이 따로 있고요. 또 장 교수님이 따로 있고요. 레슨비가 다 달라. 와 이거 진짜. 근데 그거를 분명히 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 활동력이 더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책에 보면 국악이라는 그 과목이 페이지 속에 몇 장씩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강사로 지금 초등학교 강사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만약에 그래 공부도 뭐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만약에 여상을 보내서 여상을 보내서 그냥 어느 회사에 격리로 이렇게 갔더라면 우리 딸내미가 좀 까칠하거든요. 엄청 까칠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도 못하고 저의 캥거루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멋지게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무엇이냐고. 저의 꿈 뭐였어요? 저는 5천만 원이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큰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의 꿈이 뭐예요? 50만 원의 학원비였습니다. 그 50만 원의 학원비를 나는 완벽하게 채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무단히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거. 매일 이 집에 가서 새로운 소비자를.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한테 찾아갔을 때 그 제품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세 사람만 소개해줘. 세 사람이 많으면 한 명이라도 좀 소개 좀 해줘봐. 언니, 형부 이런 얘기 저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분이 영순 씨야. 영순 씨 부탁해.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아우 오늘 아무도 안 온대. 알았어. 그냥 자기만 보러 갈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 체크에 그 집에 가서 그분하고 뭐 수제비를 먹든 뭐를 먹든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거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에메랄드가 되고 나니까 주머니 속에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10만 원. 우리 신랑이 가져다 주는 그 돈을 갖고 막 쪼개서 아시잖아요. 월급 나오는 그날은 진짜 콩나물 산 돈도 없어요. 솔직히. 두부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열어가지고 가만있어 봐. 오늘 뭘 반찬을 해야 되지? 이랬던 이명신이가 이제는 통장에 10만 원이 생기고 20만 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우리 내일 놀러 갈까? 어디로 가요? 그냥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장산에 가서 우리 애들 둘 데리고 하룻밤 자고 거기서 밥 먹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희 신랑한테 가자고 안 해요. 그 사람은 즐거움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에메랄드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MD 보너스가 든든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 다이아몬드가 되신 리더분들이 저는 에메랄드였을 때 정말 대구에 25조의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그냥 6623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 상황에서도 나는 다이아몬드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분 중에 리더분들 여자분들이 야 다이아몬드 여행 가는데 이명신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때 한 15% 했었어요. 다섯 번째 한 6% 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그런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분이. 남들은 6, 4개를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넌 단단한 2레그가 있잖아. 그 4레그 갖고 그 다이아몬드 못 가? 뭐? 너 저한테 막 뭐래.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누구도 하고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6, 4개를 그려놓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그래서 3월 달부터 여러분 다음 달이 3월이죠? 3월 달부터 저는 내년도 9월 달에 스타트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 가야지.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8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가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허수견 리더님하고 저하고 너무 진짜 친했거든요. 같은 옛날에 아까 그 한창호 사장님 요만한 사무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유일하게 차가 있었고 허수견 사장님 운전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끝나고서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면 그래도 저는 차가 있으니까 조금. 근데 허수견 사장님은 그 신발을 끌고 헉헉거리면서 막 이렇게 층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그 허수견 사장님하고 있잖아 우리 9월달에 다이아몬드 스타트 한번 해보자. 어때? 야 그걸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야. 내가 목표하면 해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잖아. 솔직히 허수견 사장님도 LOS에 다이아몬드가 많았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둘이 다이아몬드 못 간다면 그거 무슨 그게 아메이야? 그게 스폰서야? 아니잖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9월달 됐을 때 허수견 사장님한테 어떻게 됐어? 5번째 독립했어 안 했어? 6번째 독립했어 안 했어?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3월 2일자를 했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3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허사님 나는 요번에 파운더스 갈 거야. 됐어 다이아몬드. 아니 파운더스 갈 거야. 우리 같이 가자. 정말 우리 둘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이 뭐냐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이 뭐냐고. 그 꿈이 큰 집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저 밍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제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머리를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TV를 이렇게 보다가 홈쇼핑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면 아유씨 나 저런 거 이제는 다 사입을 수 있는데 이해되세요? 다 사입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퇴근하면요 홈쇼핑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다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요. 근데 그동안에 그 연탄 내로에서 했던 그 옷이 생각이 나니까 나는 이젠 다 입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거 다 죽을 때까지 못 입겠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럴 때까지 제가 원풀이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손주가 4명이 됐어요. 이제 6학년, 5학년, 3학년, 3학년 다 남매를 낳는데 저희가 10식구입니다. 10식구인데 그 10명의 식구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일날 무조건 어디를 간다. 캠핑을 가든 호캉스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든 무조건 간다 이렇게. 못해도 1년에 10번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캠핑을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그 손주들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면 아주 기가 따가울 정도로 뭐라고 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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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래서 그러고 걔네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며느리하고 딸한테 다른 건 몰라. 그런데 영어하고 수영은 꼭 가르쳐라라고 해요. 어머니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 할카 써 할카 이렇게 써. 네, 엄타 써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얘네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아니 할머니라고 애들이 안 불러요.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할돈할돈 그래요. 그래서 할돈이 뭐야? 내가 뭐 돈가스야? 그랬더니 할머니 머니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돈이지. 네. 근데 할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요즘에 제 그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듀오링고 아시죠? 예, 듀오링고를 우리 손주들이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깔아봐. 저도 그냥 어떻게 그래? 깔아줘서 이제 봤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이렇게 그 띄워지잖아요. 할머니 이날 왜 공부 안 하셨어요? 이거 공부를 하셔야죠. 막 이렇게. 너무 그 아이들이 예, 지금 이제 3학년인 그 아이들이 저한테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할머니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래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근데 저는 그 애들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해야 돼? 알겠어 잘할게. 할머니 이거 좀 읽어봐봐. 그러면 이거 후리덤 아니야. 후리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해야지. 잘 모르겠어? 따라해봐. 프리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행복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여행을 갔잖아요. 예, 삿포로를 갔어요. 내 아이를 다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삿포로에 가니까 국가 대표급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왜 이렇게 스키부츠가 장난 아니게 무겁지 않습니까? 로봇캅처럼 걸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첫날 딱 지났어요. 야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이제 다음에 눈썰매 하나 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할머니가 또 할 거예요. 너무 신나게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했는데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진짜 신나게 잘 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데 요즘에 하이난에 가서 너무 재밌게 타고 있으면 내 아이들이 다. 하이난에 가서 스키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치앙마이를 갔다 왔어요. 푸꾸옥을 갔다 왔어요. 할머니 그런 데 있잖아. 할머니 이렇게 밥을 먹고 나 왜 계산을 안 해? 왜 잠을 잤는데 숙박료를 안 내? 이러는 거예요. 아 무조건 다 공짜야. 공짜라고? 왜 공짜야? 아 알았다. 왜? 할머니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아메에서 다 해주시는 거지? 이제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나는 아메 여행은 안 빼고 다닐 거야. 꼭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아메 얼마의 크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의 아메이의 크기. 저는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있을 때 옛날에 저희 신랑이 아메이 어쩌고 아메이를 엿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어요. 네가 하는 아메이가 네가 하는 아메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모르잖아. 저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가정도 100을 했고 아메이도 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가 뭐 청소가 잘못되기를 해, 빨래가 애들이 잘못되기를 해. 애들은 너무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아메이를 진짜 멋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의 아메이 크기 그리고 진정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의 목표. 여러분 아메이의 목표 정말 적어보세요. 제발 적어보세요. 크게는 말아요.
지금 내가 소비자가 5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만들어봐요. 내가 지금부터 다용도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현 위치에 나의 핀 거기에서 한 단계만 올려봐야.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몇 명 늘려봐야겠다. 그래서 땡겨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느 날요 너무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내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소비자 5명이 생긴 거야.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마라톤을 처음 스타트로 시작해서 내가 40쪽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10km, 가다 보니까 20km가 됐듯이.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를 5명을 했다면 이제 5명은 껌이네. 10명을 하는 거야. 10명이 있다면 20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가장 아메이 사업의 기본은요 소비자입니다. 제품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PB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신규 소비자를 많이 늘려가시는 그런 우리 ABO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신규를 늘려가면서 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얘기 무수히 하시잖아요. 무조건 가봐라, 무조건 만나봐라, 무조건 이야기해라. 맞아요. 무조건 아니면 말고. 이해되시죠?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은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차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부인 테이크. 기부 먼저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친구가 저한테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데를 가야 되는데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입지 못하는 그 옷들, 그거를 아메이 큰 박스에 3박스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어 그러고 치약을 1박스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대략 난감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잖아, 치약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치약을 구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2박스만 보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나중에 보내줄게. 2박스만 보내줄래? 아니야, 나는 장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니네들이 쓰라고. 아니야, 아메이 치약이 너무 좋은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랐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일 모레 치약 100개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힘 자체를 우선 기부하세요. 분명히 저한테 테이크 옵니다. 기부인 테이크로 플러스 알파 하시고 신규 소비자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신규 소비자 늘려가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푸켓, 티켓, 인마이 포켓입니다. 제가 같이 플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켓, 티켓, 인마이 포켓. 다 함께